예, 오늘 2부 첫 순서는 요사이 세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이죠. 어금니 아빠 사건. 유명인이 범인이기도 한데다가 워낙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했던 전모들이 상당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던 김정훈 기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새로운 지점도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김정훈 기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을 포함해서 조각조각 흩어졌던 이 사건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죠. 어제는 현장 검증이 있었어요. 네,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망우동 주택에서 오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경찰 또 취재진, 주민들이 몰려 있었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둘러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경찰 승합차에 태워져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왜 죽이신 거예요? 왜 죽이신 거예요? 강력계장이에요. 경찰서에서 4번 조사 받았죠? 딸친구 왜 죽이신 거예요? 시간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 실시할 거예요. 현장 검증에 동의하실 거죠? 취재진의 주민들의 상당히 혼잡한 모습이 보이는데 네. 조그맣게 이영학 목소리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마이크에 잘 잡히진 않았지만 이영학 씨는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을 떼긴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집에서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하는 모습을 재현했고요.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딸한테 그 친구를 데려오라. 콕 집어서 데려오라 이렇게 시켰고 네. 딸은 놀러온 친구한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거 자리를 비우라고 시킨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너 좀 나가서 놀아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씨가 피해 여학생을 목 졸라서 숨지게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래요. 당장 살해 시점이 오락가락한데요. 당초 경찰은 피해 학생이 이 씨 집을 찾은 9월 30일 당일날 살해됐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시신이 유기된 그보다 하루 뒤인 10월 1일 날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하루 뒤에 살해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은 9월 30일 당일에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한참 동안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그 실종 당일에 네. 이 씨 딸, 그 어금니 아빠 딸하고 통화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씨 딸은 전화 통화에서 같이 놀다가 헤어졌다. 근데 가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둘러대기도 했죠. 예. 직후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바로 그 집에 찾아가서 확인을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놀러 갔다는 집에 찾아만 갔어도 바로 그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예.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 우범자 관리 기준에 그 사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전과가 18범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이 파악이 사실은 됐어야 되고 지금 그 사람의 아이에게 간다고 놀러를 나갔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이. 그러면 그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알았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금방 추적이 돼야지. 그 바로만 찾아갔어도 아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또요? 이영학 씨의 부인 최모 씨가 지난달 6일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마에 난 상처 등에 밀어서 폭행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상처가 났는데 이거는 투신 자살할 때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걸 경찰이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습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 이 씨의 PC 또 스마트폰에서 다양의 음란 영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음란 영상이라고 하면 무슨 포르노 영화 같은 거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면들이 담긴 영상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네, 이른바 실제요. 야동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장면을 누가 찍은 거예요? 아마 이 씨가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씨가 직접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영상들이 다수 발견됐다고요? 네, 근데 특히 영상 가운데 부인 최 씨가 등장한 것도 있거든요. 허허. 갑자기 투신한 아내, 그 아내 몸에 난 상처, 그리고 그 남편 이 씨가 갖고 있던 음란한 영상물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씨를 의심해 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뭔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경찰은 품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자살 닷새 전에 부인 최 씨가 이영하 계부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것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했는데 본격 수사는 안 했다고요? 맞습니다. 수사가 좀 흐지부지 되어 있던 거죠. 다시 이수정 교수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예. 일단 신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자가 자살할 타이밍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 누군가가 이 사건을 뚜껑을 열고 이상한 사건이다 라는 시각에서 나름 조사를 계속 했었다면 그러면 그 집구석이 성매매의 온상이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았을까. 사건을 좀 포괄적으로 놓고 좀 조사를 해볼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부인 사망 사건, 변사 사건의 배경을 더 캤더라면, 남편의 행적을 더 조사했더라면 딸 친구가 이런 변을 당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정훈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씨가 이 음란 영상물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동안 가려졌던 이 씨의 엽기적 행적들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CBS 취재 결과 이 씨는 최근까지도 서울 강남에서 안마방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내한테도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블로그를 통해서 성금 모금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네. 아니 성금만 모금하는데도 저렇게 호화롭게 사나? 우리가 이런 얘기했었는데 결국 하나가 드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안마방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네. 또 그런 거 하면 이 씨는 SNS 등을 통해서 14세에서 20세 사이 나이의 동거인을 구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개인룸, 샤워실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 유인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숨진 피해 학생 역시 14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곡된 성의식, 어떤 성 도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군요. 네. 이 씨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성기에 기괴한 보형물을 삽입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렇죠.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딸이 14살이거든요. 이분이 35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하면 청소년기에 출산을 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땠을까라는 걸 저희들은 역산해 보거든요. 그 상태가 이렇게 정상적이진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소아성기호증과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정한 나이대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근 부분이 혹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숨진 14살 피해 여학생, 그 여학생한테 어떤 성폭행의 흔적 같은 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부검 결과. 네네. 그러면은 이 씨가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폭행의 흔적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일반적인 성폭행 가능성, 그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성적 학대를 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성도착 증세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영학의 가려진 범죄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네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씨는 적극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네, 단순히 성매매 알선을 넘어서 성도착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어질 경찰 수사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또 조력자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 동업자, 조력자, 공범자가 없었는가 이 부분. 이미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박모 씨가 구속되긴 했습니다. 박모 씨는 그러니까 형의 지인입니다. 네, 그 외에 이 씨의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씨가 지적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렇죠. 일상적인 생활을 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근데도 겉으로는 희소병을 이겨내려는 어떤 꿋꿋한 가장의 이미지, 굉장히 치밀하게 이중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또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 차량용 블랙박스를 떼어놓았고요. 또 돌아와서는 차량을 바꿔 타기도 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씨를 도운 아니면 이 씨를 뒤에서 조종한 누군가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건의 윤곽이 조금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퍼즐을 맞추고 나서도 지금 빈자리가 많은 느낌이에요. 워낙 미스테리가 많은 사건이라. 맞습니다. 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건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딸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내일 13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이렇게 많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살릴 수 있는 아이였는데 경찰이 부실하게 초동 대응을 하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 네. 이 점이 2번이나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김정은 기자, 후속 취재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